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최자입니다. 삼성전자만 아주 주구장창 떠들고 있는 최자입니다. 벌써 또 하루가 시작됐어요. 06시 새벽입니다. 저도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 하고 있어요. 차가운 물에 시원하게 세수하고 정신 차리면서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촌은 춥네요. 촌. 촌구석에 있다 보니까 너무 추워가지고 아주 막 환장할 노릇입니다. 영하 막 한 5도가 아니지, 영하 한 10도는 되겠다. 영하 10도 정도. 이제 날씨 또 추워지기 시작합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한 아랫목에서 좀 뒹굴뒹굴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영상 올리고 나서 좀 뒹굴뒹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역시 겨울은 겨울다운 맛이 있어야긴 하는데, 그래도 춥네요. 어느 정도 이제 돈 좀 벌면은, 이렇게 추운 데 있는 게 아니라 저 따뜻한 남쪽 나라로 가야겠죠. 저 필리핀 남쪽으로 가든지 인도네시아 쪽으로 가든지 해가지고 발리를 가든지 해서 좀 겨울에는 또 따뜻한 데 살고 여름에는 또 시원한 데 가서 살고 그래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려면은 좀 열심히 투자 잘해야겠죠. 그리고 매일 피곤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늘 피곤하다고 하더라고요. 본인도 약간 느끼는데 한국인 한 95%가 이 모르는 그 만성 피로가 있어. 그 이유가 진짜 이유가 뭘까요? 뭐 먹는 것도 충분히 먹어. 운동도 꾸준히 하는데 뭐 아침만 되면은 뭐 잘 일어나지 못하고요. 막 피로감을 느끼는 게 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이 탄수화물이에요, 탄수화물. 이 탄수화물 때문에 그렇잖아요. 탄수화물. 캐나다의 그 임상 심리학자이자 12가지 인생의 법칙 그 저자로 그 유명한 교수가 있습니다. 그 조던 피터슨 교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람들은 그 활동에 필요한 것보다 그 훨씬 더 많은 포도당이 들어있는 그 빵과 같은 탄수화물 음식을 아주 과하게 섭취를 한다고 하죠. 오버하는 거야, 보니까. 피로가 누적이 되고 쉽게 지친다고 지적을 합니다. 사람들이 음식을 먹는 것은 활동에 쓸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기 위함인데 이 탄수화물을 과하게 섭취하다 보니까 이 체내의 염증이 증가한대요. 여러분들, 체내 염증이 증가해. 그 체내 염증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다시 에너지를 쓰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야. 악순환이 계속이 반복되다. 염증이 생기니까. 또 뇌에서 그 생성되는 호르몬 중에 이 식욕과 에너지 관리를 담당하는 오렉신이라는 게 있어요. 오렉신. 이 오렉신이라는 그런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을 많이 섭취할수록 오렉신의 수치가 낮아져서 의욕마저도 저하된다고 하죠. 만약에 여러분이 그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있다면은 그 빵이나 뭐 흰쌀밥 등 이 탄수화물 음식을 과하게 섭취하고 있는 건지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저도 점검을 해볼 거니까 여러분도 한번 점검을 해보시죠. 그래서 탄수화물이 많이 먹는다, 많이 섭취된다 하면 탄수화물 줄여야 돼요. 줄인다, 줄여야 한다. 채식으로 가야 하나?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다는 거 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또 삼성의 이야기를 한번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뭐 다양한 뭐 이야기들이 있어서 재미있는 뭐 그런 일이 있는가 보더라요. 뭐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의 한 기업 연구소에 들어가니까 뭐 로봇개가 있다네, 로봇개. 그 연구소를 방문한 기자들 사이에서는 일제히 뭐 탄성이 튀어났다는데 그 로봇계 정체는 현대차의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만든 그 경비견 스팟이었다고 하네요. 이 사람 대신에 발견 형태의 경비 로봇이 24시간 보초를 서는 등 사람과 기술이 한데 어우러진 곳이다. 그곳은 다름 아닌 세계 최초 AI 스마트폰 갤럭시 S24 시리즈의 산실 가운데 하나인 삼성 리서치 아메리카였다고 하네요. 이곳을 영어로 몰아가면 SRA라고 하는 것 같아요. SRA, 삼성 리서치 아메리카. 여기에는 보니까 삼성전자의 그 해외 연구개발 핵심 기지라고 합니다. R&D 기지예요, SRA가. 1988년에 이제 처음 설립이 됐고, 2015년에 지금의 마운틴뷰 캠퍼스로 자리를 옮겼고, 또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하고 그 구글이 길 건너편에 있는가 봐요. 그야말로 뭐 실리콘밸리 한복판에 터를 잡았다고 합니다. 약 1,800평 정도 되는가 봐요. 그 규모의 부지 연구동 두 곳에서 한 700명 정도의 연구원이 혁신적인 탁월함의 토대가 되자
그런 기치를 걸고 삼성전자의 미래 혁신 기술 개발을 위해서 근무를 하고 있더라.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일단은 그 연구소장이라는 사람이 이제 부사장급인데 설립 이후에 2000년대 초반부까지는 PC랑 모니터, 뭐 하드 등 하드웨어 연구에 주력을 했는데 최근에는 뭐 카메라나 뭐 디지털 헬스 쪽에 멀티미디어, 소프트웨어 플랫폼, 음성 비서 등을 비롯해서 AI, 6G, 로봇 등을 연구를 확장해서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SRA의 그 경비를 책임지는 그 로봇캐 스팟도 현대차량전 로봇 협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구입했다고 하네요. 일단은 모바일 기기 관련 연구개발 부서의 비중이 가장 크지만은 최근에는 AI 연구도 활발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갤럭시 S24 언팩을 맞아가지고 뿌듯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S24 시리즈 중 핵심 기술인 온 디바이스 AI, 카메라 기술, 뭐 디지털 헬스 기술 등의 우리 SRA의 선행 연구가 상당히 기여했다.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연구원들이 많은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고 하네요. 삼성 글로벌 AI 센터 중 7곳 중에 한 곳이 자리 잡고 있는데 SRA는 2018년에 SRA 그 산하에다 설립된 그 SRA AI 센터라는 그 실리콘밸리의 산학연 AI 전문가들도 같이 이제 협력을 해가지고 연구 역량을 강화하고 있고 이를 토대로 삼성전자는 멀티 디바이스 연결성을 강화를 합니다. 사용자 경험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자 개개인한테 최적화된 그런 경험을 제공하는 AI 기술 등을 개발 중이죠. 좋은 연구진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복지 정책도 운영하고 있고 가장 대표적인 예가 도그 프렌들이에요. 도그 프렌들이 도그 도구는 개인데 하여튼 SRA 직원들이라면 누구나 반려견을 데리고 출근할 수 있대요. 개를 데리고 출근할 수 있다. 근무 시간에는 옆 곁에 두고 일을 하다가 점심시간 등을 이용해서 그 센터 잔디밭에서 산책을 시키고 하여튼 재밌네요 보니까 개를 가지고 다닐 수 있다. 반려견이라고 하는데 보통 그럼 미국은 그 반려견을 자식처럼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려견을 일터에 데리고 올 수 있다는 그 점이 큰 복지라고 하네요. 하여튼 그 중에서도 규모가 큰 회사일수록 반려견 친화적이지 않은데 SRA는 이례적이다. 뭐 그런 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점심 식사도 공짜로 준다. 요즘 점심 공짜로 안 주나? 다른 데는? 그리고 미혼인 직원들이 많아가지고 유용한 복지 중 하나라면서 뭐 한식, 중식, 인도식 등 다양한 메뉴를 제공하고 있다고 합니다. 미혼 직원들은 아침, 저녁 식사를 포장해 가기도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삼성 리서치는 그 삼성전자의 그 모바일하고 헬스, 메디컬, 네트워크, 디스플레이, 가전 등을 포괄하는 EDX죠. 이 부분의 선행 연구개발 조직인 것 같아요. 국내외 14개국에 15개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주 중요한 연구소인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게 있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뭐 참고하시고요. 요즘 또 보니까 국내 제약과 바이오 산업의 대표 주자인 한미약품하고 그 레고캠 바이오사이언스가 나란히 화학과 식품 등 그런 이종 산업계에 인수되자 국내 산업계에 좀 판이 바뀌는 시운탄이라는 분석도 있는데 요즘 제조업의 한계를 절감한 대기업들하고 중견기업들이 첨단 바이오하고 헬스케어 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어요. 그래서 그 관련된 투자하고 M&A가 급증할 거라는 전망이 또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어깨 보면 제약 바이오를 계열사를 거느린 삼성 있고 LG, SK, 롯데, CJ뿐 아니라 뭐 하나, GS, HD한데 뭐 다양한 기업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삼성은요, 그 미국의 바이오젠의 바이오시밀러 사업부 인수를 추진하고 있고요. LG는 미국 항암제 개발사의 그 아베오에 이어 추가로 M&A를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다양한 기업들, 대기업들이 또 바이오 쪽에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삼성전자가 아니라 그냥 삼성이 그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게 저도 좀 흥미로웠습니다. 이재용 회장이 그쪽에 좀 많은 관심을 두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계 최대 파운드리인 그 대만의 그 TSMC의 3나노미터 매출 비중이 두 자릿수까지 늘어나다 보니까 초미세 공정 주도권을 놓고 현재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답니다. 삼성전자는 업계에서 가장 먼저 도입한 차세대 트랜지스터 기술이죠. GA를 그 입증하는 게 급선무라고 합니다. 올해 삼성전자 파운드리의 최대 과제는 GA를 적용한 3나노 이하
그 초미세 공정의 수율 개선에 기반한 대형 고객사 확보가 될 전망이라고 하네요. TSMC는 그 3나노 이하의 초미세 공정 양산 수율 개선 및 내년에 2나노 양산의 속도를 냅니다. 2나노. 3나노가 아니고 2나노예요. TSMC가 발표한 최근 실적 추이를 보니까 그 최선단 공정인 3나노 성장세가 뚜렷하네요. 지난해 4, 4분기 TSMC 전체 매출에서 3나노가 차지하는 비중은 15%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TSMC가 3나노 매출 비중을 첫 공개한 그 지난해 3, 4분기 6%하고 비교를 했을 때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라고 해요. 첨단 공정에 분류되는 7나노 이하 공정 매출 비중은 지난해 4, 4분기 67%에 달하고 지난해 1, 4분기 51%, 2, 4분기 53, 3, 4분기 59% 등 매 분기 증가했습니다. TSMC는 기존의 로드맵대로 내년 2나노 양산 준비를 서두릅니다. 대만 매체에 따르니까 TSMC가 이르면 오는 4월부터 대만의 북부 그 신주 과학단지 있는데 그 바오산 소재 공정에서 2나노 공정 양산을 위한 장비 반입과 설치를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초미세 공정 경쟁사인 삼성전자하고 인텔의 맹추격에도 이제 시장 주도권을 내주지 않겠다는 의지인데 그 파운드리 업계 2위 삼성이 TSMC와 같이 내년 중에 2나노 양산을 앞두고 있고요. 파운드리 재진출을 선언한 인텔은 올해 말 2나노급인 20옹스트롱 양산을 시작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어요. 7나노 이하의 그 첨단 공정 양산 경험이 부족한 인텔이 3나노 이하 그런 공정의 양산 계획에 대한 그 업계의 의구심, 그 의심에도 TSMC하고 삼성전자보다 먼저 2나노 양산에 필수적인 하이 뉴메리컬 어퍼처라고 하죠. NA EUV 이 노광 장비를 확보를 했어요. 인텔이 아주 재빠르게 NA EUV를 확보했다. 그럼 파운드리 업계에서 가장 기술력이 앞선 TSMC에게도 그 2나노 공정은 난관이에요. 아직까지도 난관인데 TSMC는 3나노까지는 기존의 핀팩 방식을 그대로 써요. 핀팩 방식을. 근데 3나노부터 이제 GAA를 도입한 삼성전자하고 다르게요. 그 TSMC는 2나노부터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GAA는요, 전류가 흐르는 그런 채널의 4개면을 감싸가지고 이 데이터 처리 속도랑 그 전력 효율을 높인 기술입니다. 그 삼성전자가 이제 TSMC보다도 그 우위인 거는 GAA의 빠른 도입입니다. 아주 재빠르게 도입을 했어요. GAA 기술을. 공정이 초미세화되다 보니까 그 3년을 감싼 핀펫으로는 동작 전압을 낮추기는 어렵다는 그런 판단이었겠죠. 그 삼성은 3나노 1세대부터 신기술 노하우를 쌓으면서 올해 상반기 3나노 2세대, 내년엔 2나노 등 차세대 공정 양산 시에 이제 시행착오를 빠르게 줄일 수 있게 된 겁니다. 다만 그 GA를 조기 도입한 삼성전자의 전략이 오히려 대형 고객사 확보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어요. 삼성의 GA 기술하고 수율에 대한 신뢰도가 높지 않은 주요 고객사들이 삼성전자하고 더불어서 유일하게 3나노 양산 체제를 구축한 TSMC로 몰리고 있다는 그런 분석도 있던데 현재는 삼성전자는 대형 고객사들과 막 접촉을 해가지고 3나노 공정의 대규모 그 물량 수주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삼성은 3나노 수율을 빠르게 안정화시키고는 있는데 기술력은 여전히 TSMC가 앞서고 있다. 뭐 그렇게 평가를 하는 사람도 있고 AI 시대를 맞아서 3나노 공정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삼성의 기술력을 입증할 기회가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으니까 한번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워낙 TSMC가 이쪽 분야는 강자이기 때문에 이제 따라잡는 게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그 점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연말에 보니까 조직 개편에서 삼성전자의 그 DX 부분에 네트워크 사업부죠. 그 연구개발 인력 230여 명이 어디로 갔냐? 뭐 6G나 AI, 로봇, 헬스케어 등을 연구하는 삼성 리서치로 이동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를 했는데 그 삼성 리서치는 삼성전자의 선행기술 연구소죠. 삼성의 초격차 기술을 만드는 전진 기지입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번 조직 개편에 대해서 삼성의 5G 통신 장비 경쟁력과 6G 통신의 특성, 오픈랜 등 그 네트워크 장비에서의
소프트웨어 그 비중 증가 등을 이유로 상당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고 하네요. 2019년 4월에 대한민국에서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한 삼성전자는 당시 화웨이를 제쳤어요. 화웨이를 제치고 5G 통신 그 장비 시장에서 1위를 차지하는 기록을 세웠죠. 델로로 시장 조사에 따르니까 2018년 4분기부터 2019년 1분기까지 5G 통신 장비 매출 점유율에서 37% 기록을 해가지고 화웨이, 에릭슨, 노키아를 앞섰네요. 화웨이가 한 28% 됩니다. 에릭슨이 한 27% 정도. 삼성은 이후 20년까지 20% 점유율을 목표로 세웠는데 22년 말 기준으로 전체 통신 장비 시장에서 3.2%로 6위에 그치고 있다. 왜 그랬냐? 훅 빠졌죠. 28기가짜리 그 고대역 밀리미터파용의 그 스몰셀 장비에서도 2.3% 차지로 7위에 머물렀어요. 이에 따라서 업계에서는 삼성이 네트워크 사업부에서 차세대 통신 기술과 통신칩, 무선 주파수 회로 설계 등을 담당했던 그런 조직을 삼성 리서치로 이동시켜가지고 이제는 5G 안 되겠다. 이제 6G로 이제 승부수를 띄우겠다.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이 그 네트워크 사업부의 연구개발 인력을 삼성 리서치로 편입한 결정에는 6G 시대의 비전이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이 돼요. 6G는 그 AI하고 자율주행차, 뭐 로봇, 확장현실, XR이죠. 등등해서 그 미래 기술을 그 현실에서 구현하는 첨단 신산업의 핵심 기반 기술입니다. 그래서 AI 시대의 그 융합망을 대표하는 기술로 간주되고 있고, 지난 10일에 이재용 회장이 삼성 리서치 서울 그 R&D 캠퍼스를 방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6G를 비롯해서 차세대 통신기술 동향과 대응 방안을 점검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지난해 5월 30일에 열린 6G 포럼 출범식에 이제 6G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고요. 6G는 단순히 종전보다 빠른 속도로 제공한 것을 넘어서 뭐 미래 도시나 뭐 산업,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돼 가지고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의 시작점이 될 거라고 강조를 합니다. 6G는 융합 통신망이기 때문에 네트워크 사업을 넘어서 인공지능, 로봇, 헬스케어 등 미래 분야를 선행 연구하는 삼성 리서치 차원에서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5G 잘하다가 완전 꼬라박았어요. 내가 볼 때는 완전 꼬라박아가지고 점유율이 확 떨어졌어요. 저도 충격이었습니다. 이 정도까지 떨어질 필요가 없는데 지금 화웨이가 엄청나게 좀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는 5G는 안 된다. 이제 6G로 이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삼성이 좀 잡아야 할 것 같아요. 이거마저 놓치면 이제 통신 장비는 끝이다. 끝입니다. 삼성에 관련된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야죠. 삼성 리서치에서 잘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좋은 결과, 좋은 소식 한번 기대해보고 새로운 소식이 있으면은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